첫 번째 주인공부터 볼까요? 누굴까요?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컷오프 후 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최근 발표된 지지율 결과를 보면 53%대 28.1%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이 공천 잡음이 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 경북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대구 경북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9.7%포인트 리얼미터에서 하락을 했고요. 민주당은 8.1%포인트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이 하얀색 점퍼를 입고서 선거운동을 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영남에서도 당 후보들이 흰색 입고 있다. 빨간색 입을 수 있게 공천 똑바로 하라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왜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했을까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들 처음에 월말에는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입장을 발표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가 될지 30, 31이 될지는 아직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후보가 이진숙 후보였어요.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현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매우 약하게 받는 후보들이었어요.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상대가 이진숙 전 위원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가리킵니다. 지금 보면 김부겸 32.8, 이진숙 28.2. 여기에다가 이제 추경호, 주호영 등등을 합치면 왜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가장 부담스러웠나라고 얘기했는지가 설명이 되는 상황이죠. 양자 대결 한번 볼까요? 이렇거든요. 김부겸 39.5, 이진숙 42.7. 그런데 이진숙, 주호영 두 후보를 공관위에서 컷오프했다. 이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라는 논란이 지금 대구를 벗어나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일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여선웅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공관위가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을 컷오프해 주는 건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논평하셨잖아요.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와 가까운 인사 입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네요. 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선거 출마한다고 이제 그만두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도 누가 이렇게 이제 조금 관심이 갈까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존에 계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하면서 여당이랑 이제 각을 세우면서 전국적인 이제 주목도가 생겼고 그 와중에 대구시장 후보로 이래 점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있었고 쉽게 말해서 1등 후보였던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1등 후보가 갑자기 낙마하고 컷오프가 됐으니 웬 횡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대구시장 선거가 매우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하고 경쟁력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가 컷오프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해볼 만한 이러한 조금 기대감이 생긴 거고 사실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진숙 전 위원장과 또 다선의 그 다음으로 또 인지도가 많은 주호영 의원과의 경선 결과 주호영 의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잡고 대구시장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 영향력도 엄청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1, 2를 알아서 정리해줬다. 네, 그러니까 1등, 2등 모두 다 날아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진짜 이번 선거가 진짜 오랜만에 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오는
대구에서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김부겸 총리도 출마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대구시 공천을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하니까 대구 시민들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 땡큐입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죠. 땡큐입니까? 네,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다. 네. 자, 그러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컷오프 해놓고 한 얘기들이에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국회다. 정기국회에서 스타덤 오를 뿐이다.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뭐 당대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감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언급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 내쳐서 안 된다. 국회의원 제복을 공천 줘라. 국회에 와서 전투력 보충해 달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진수 전 위원장 본인도 제복을 요청 오면 뜻이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대구시장 예비 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캠프에서는 저는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받는다면 제가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이 뭡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컷오프의 기준이 뭐였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무슨 기준이냐? 네, 무슨 기준으로? 컷오프의 기준이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은 뭐 국회로 나가든지 다른 데 가야 된다. 그러면은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윤재옥 의원도 3선, 4선들인데 그분들은 큰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굉장히 모욕이죠. 그런 이야기는. 그분들이 예. 항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시하는 거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컷오프를 하려면은 명분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강화문 내거리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컷오프를 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그게 아쉽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국회에 나오든지 어디에 나오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컷오프의 이유 명분에 대한 설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공천 내분이 있다라고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는 항상 공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당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이라든지 강력한 그 지도력이랄까요, 파워가 있는 집단 또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제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야당은 어느 정당에서는 항상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서 약간 이념투쟁형 그런 내용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틀 자체가 단순한 이익 문제다 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념투쟁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뭐 아마도 지금 이정현 공천심사위원장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협의하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저런 컷오프를 명분과는 상관이 없이 이유와는 상관이 없이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셨어요.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종합해 보면 지금 결국 컷오프 낸 사람은 주호영 의원 한 명뿐이에요. 손해본 사람은. 이진수 위원장은 돌린다는 거잖아요. 국회 와서 스타가 되라. 그러다 잘하면 당대표도 해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영환 의원님 표현을 빌자면 원칙 없는 컷오프에 피해를 본 사람은 주호영 한 명뿐인데 앞서서 이 민주당에게 땡큐라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정리해주면 그 이유가 지금 석연치 않잖아요. 그 이유가 주호영을 컷오프한 이유가 다선이라? 그럼 다른 다선들은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도부에게 쓴소리한 중진이라 그 어떤 뒷감정들 때문이다. 내지는 주호영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쓴소리에서가 아니라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역시나 지역구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수성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구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생각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진숙 위원장은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구시장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안 그래도 국회의원 돼도 그것도 땡큐다, 오케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지율 조금 전에 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지율 다자간의 1등이 김부겸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양자 대결했을 때 김부겸 후보를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김부겸 전 총리한테 열세가 아니라 우세를 보인 그 우세도요. 오차범위내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진숙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김부겸 그 전 총리는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진숙 빠지면 자기가 다 오차범위 밖에서 1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선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밀실이 아니고 거래가 아니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저런 모습을 보면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에서조차도 밀실 거래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진흙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불공정한 공천 논란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고성국 씨, 경기도지사 출마해본다. 서정욱 변호사, 대선 주자급이다. 경기지사 가라. 이게 당의 공천이라는 게 이 몇몇 이 극성 유튜버의 말에 휘둘려서는 아니 되는 절차인데 지금 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서 고성국 씨와 함께 대구 지역을 유세하다가 이정우 공관위원장과 이 고성국 씨가 매우 친한 사람이다라는 주호영 의원의 이 삼각 편대 연대설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는 뭐 경기지사 나가라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고성국 씨는 그 정치 평론가이면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경기도 출마하면은 그 컨설팅 비용이 제일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성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의 그 주호영 그 컷오프하고 이진숙은 재배치.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핵심인 것 같고. 주호영 컷오프와 이진숙 재배치다. 네네. 그 경기도에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본인이 딱 선을 걷잖아요. 자기는 대구시장 아니면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국 씨는 그 비즈니스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일종의 띄워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은 없지만.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공천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게 공천이 아니라 거의 사천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당권파에 반대한다든지 그 절윤을 요구했다든지 또는 MB계는 컷오프 대상이고 반대로 이제 그 친윤이라든지 그 친박계는 다시 또 이제 그 공천 대상. 요게 기준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그 저 친박계라고 했던 저기 강원도지사 김진태, 유정복 그리고 저기 김태흠. 그거 다 뭐 단수 공천 줬잖아요. 그거 다 친박계라며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MB 계라며요. 그리고 또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다 저기 MB계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컷오프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제 이진숙 씨가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것도 약속대로는 기인한 기자회견 쇼 같아요. 지난번에 그 절윤 선언문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절윤 쇼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으면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게 확인됐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다시 또 여기서 떠오르는데 장동혁 대표가 컷오프 하지 말라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얘기했잖아요. 공정하게 경선하라고. 예. 그런데 이정현 위원장이 그냥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 발표를 또 안 합니다. 존중해야 된다 이랬죠. 공관위 결정에. 그러니까 그 저기 대변인 통해 가지고 이제 애둘러서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본인의 입장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통해서 본인은 반대했는데 이정현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의제기 지금 주호영 의원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에. 그럼 거기에서 장종욱 대표가 그거를 인용해 주면 됩니다. 컷오프 시킨 거를. 간단하다. 네, 근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네,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딱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거는 그냥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기 위한 컷오프 시키고 이진숙 그 후보를 보궐선거로 재배치하려는 고도의 약속대령 같아요. 뻔히 다 보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선웅 그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님이 이제 저는 거의 100% 이제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도 아래서 저런 이제 그 동안에 MB와 저기 그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구구 강성의 모습으로 가서 대구 시민들이 이러다 보수 괴멸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공천까지 저렇게 막장 공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의 혹독한 심판은 분명히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친한계에서 주한 연대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주호영, 한동훈 연대해라. 박정하 의원, 돌직구 출신이죠.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같다면 주호영 부의장이 좋은 선택을 하실 것.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하라는 거죠. 주호영의 선택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듯. 정성국 의원도 같은 얘기. 한동훈, TK 상징성 큰 주호영과 뜻을 모은다면 대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것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중이다. 무소속 결심하면 저절로 한 전 대표와 연대한다. 지금 주한 연대설에 호응하고 있어요. 주호영 의원 나름. 채널A와 바로잡히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결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거든요. 좀 생각해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주호영 의원이 6선이에요. 64, 24. 2년 뺀 22년을 지금 국회의원을 하셨고 대구에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구시장을 뜻을 지금 품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컷오프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저앉느냐, 그죠? 주호영 의원에게 남은 건 아니면 남은 국회의원 2년 임기, 남은 배지 떼고서라도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도전해서 본인의 뜻을 세우느냐. 두 가지 선택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은 주호영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은 주호영 의원이 6선인데 언제부터 6선이냐면요. 17대 국회부터 내리 6번 스트레이트로 6선입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요.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은 40대 초반부터 국회의원 시작해가지고 이제 60대 중반이 딱 됐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같은 포지션이라고 하면 특히 만약에 장동혁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후년 총선 때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선까지 그것도 대구에서 한복판에서 7선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연세도 그때는 60대 후반이 된다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정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국회의원 2년 정도 더 하고 정계 은퇴하겠다. 그럼 뭐 굳이 나가가지고 대구시장 후보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그럴 이유는 없을 건데 만약에 다른 뜻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진짜로 무소속 출마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게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그 무소속 출마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요 국회의원 자리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수성구에 나오고 누군진 모르지만 뭐 최모 의원이나 뭐 어떤 의원이나 그런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은 또 한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성국 씨는 뭐 경기도로 돌려야 된다 그 이야기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정현 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는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한테 그 공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면 수성에 나가서 한동훈하고 붙겠습니까? 아니면 무난하게 대구에 다른 데 나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의 생각이 이번 그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흥미로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홀몸이 아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홀몸이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조금 전 저희 채널A와 인터뷰했습니다. 채널A 유튜브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건 당사자가 결정하실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권파가 하고 있는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요. 일관되지도 않고요. 다수가 인정하고 따를 만한 권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사심이 들어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주 부의장은 안 되는데 나머지 있는 다섯 의원들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죠? 장동혁 당대표가 어디서 한 말을 잠깐 보고 크게 놀란 게 네. 있는데요. 서울하고 부산 정도를 이기면은 뭐 지선 승리 네. 여부 아니 그거는 6.25 전쟁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그건 승리한 걸로 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선거를 뭐 아직 하지도 않고 공천도 안 된 상황에서 두 개만 지키면 나는 이긴 걸로 치겠어라는 말이 나오나요? 이 당권파란 사람들은 나라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럼 보수를 생각하는 건지 당을 생각하는 건지 전적으로 저건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주호영 부의장을 기준도 없이 떨어뜨리냐라는 겁니다. 주한 연대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어떻게 된다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안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게 먼저. 잘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정치는 뭐 생물이다. 뭐 DJ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명언이죠. 네. 그런데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대구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죠. 사실 지난번에 당에서 공천이 배제됐을 때, 컷오프 됐을 때 지역구를 옆 지역구로 수성갑이었습니다. 수성을로 옮겨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저력은 있지만은 또 대구시장은 좀 별개거든요, 지금.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부지리 김부겸 전 총리만 덕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긴 아마 명분도 실리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일 거다. 네. 그리고 아마도 당에 남아서 비당권, 반당권파 노선 투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인을 위해서나 또 보수를 위해서도. 그래서 지금 당권파의 그 공천 과정에서 사실 공천 과정을 한번 거치면은 이제 피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 탈락한 사람 수가 더 많습니다. 항상. 그러네요. 피아가 구분되는 네. 거죠. 공천이라는 것은 3대 1이면은 한 명은 혜택을 보고 두 명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피아가 구분이 되면서 당권 비당권파의 영역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된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뭐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 지역구를 한동훈 전 당대표가 물러받는다 이런 구도는 상상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은 예측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은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명함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어떤 명함을 팠길래? 여선웅 대변인 명함이 이렇게 돼 있다. 흰색에 이름만 있다. 라는 거예요.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고 이름만 남았다, 석자만 남았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건데 뭐 무소속 출마와도 관련이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그 배지를 달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잊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총선, 그 대선 총선 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쨌든 팬덤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총선, 이번 재보궐선거 그냥 뭐 패스한다? 이거는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제 명함까지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 무조건 나오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명함이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다른 직책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서 법무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명되고 나서는 사실은 저렇게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거든요. 남은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진짜 뭘 할 수 있을지 아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주호영 의원과 이른바 그 대구에서 무소속 연대 이것도 가능한 일일까? 저는 약간 좀
굉장히 이제 조금 뭐 회의적으로 보는데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주호영 의원이 배지를 던지고 대구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그냥 뭐 정치적인 명분과 뭐 그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정당 후보로 나가면은 정당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이 개인 돈이 나갈 게 크게 없지만 그 굉장히 좀 중요하고 현실적 문제예요. 네,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그 대구시장,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대구에 이제 국회의원이 12개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보다 12배가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곱하기 10이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호영 의원이 그런 것도 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뭐 득표율이 낮다고 하면은 보존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소속이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요일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 장인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며칠째 대구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또 대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구 상황은 지금 일단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하셨죠. 이 자리에서 네. 좀 했는데 주한 연대를 사실상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주한연대론을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렇죠. 언급을 가능성을 한 처음 건데 꺼낸 거. 이게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면 주호영 컷오프 시키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네. 있겠구나 해서 경선을 붙여서 거기서 정리되는 시나리오를 택해야 되는데 늘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한동훈이 밉다 할지라도 당 안에 뭐 속된 말로 가둬두고 관리하는 게 낫지 찍어갖고 쫓아내니까 오히려 한동훈이 더 커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동혁 지도부 당권파들의 늘 선택이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를 시키니까 지금 무소속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오늘 아침 그 영남일보가 양자 가상 대결 조사를 다 했어요. 대구에서. 리얼미터에. 그래서 그 보니까 이진숙 컷오프된 이진숙하고 주호영이 6, 7% 정도 차이예요. 모든 후보한테 김부겸 전 총리가 다 이기는데 제일 격차가 적은 게 뭐 이진석 6점 몇 %, 주호영 7.1%, 그 3위가 뭐 추경호 의원인데 9.9%가 거의 이제 두 자릿수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높은 사람 두 사람을 제거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어제 뭐 어디 기사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네. 30일에 서울과 임박했다고 대구에서 나오더라고요. 출마 선언을 한다는데 지금 그 당과 정부의 큰 선물 내가 빈손으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 TK 신공항 문제라든가 아주 뭐 그 대폭적인 그 중앙정부 뭐 네.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게 큰 뭐 카드를 좀 달라.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뛰면은 과연 양자 대결에서 그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주호영 무소속 출마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변수가 같아요. 될 수 있다. 실제로 사실 뭐 주호영 의원이 입장을 아직은 밝히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지만, 장고 중이신 네. 것 같은데 일단은 당에서 바로잡아달라라는 게 주호영 부의장의 입장이고 네. 가처분 신청은 거론했지만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전망도 네. 있고 그러면 저 공천이 그냥 정당화돼 버리잖아요. 설사 받아들여져도 원점에서 다시 그렇죠.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에서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대체적 관측이 정말 무소속 출마할 수 있을까? 흰 점퍼 연대가 가능할까? 네, 왜냐하면 조영 부의장이 이제 6선이고 네. 어떻게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정치 인생의 종착점에 거의 다 와 있는데 자칫 이게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3자 구도가 현실화됐을 때 네. 민주당 좋은 일 시켜준다,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네. 그냥 본인이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가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3자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는 뭐 공개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과연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어찌됐든 대구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미워도 막판에 이제 결집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이 버틸 수 있을까? 이건 또 현실적인 측면의 그렇죠. 그 판단 요소들이어서 결국에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그렇다고 주호영 부의장께서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혹은 뭐 장동혁 대표 체제를 용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뭐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마해서 독박 쓰는 그런 결과를 안 만들려고 할 거다. 이분 성향상. 그리고 정치 인생의 종착점에서 배신자 돼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허무하잖아요. 높고. 승산이 있을 때 무소속은 나가는 건데 삼자 구도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젯밤까지의 버전 네.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이제 영남일보 8명 그 국민의힘 모든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부겸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정부 민주당과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이 무기를 갖고 등장하면은 그 컨벤션 효과도 있고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양자 대결에서 김부겸이 이긴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게 되면 보수 분열돼 갖고 김부겸 어부지리 하는 거 아니냐. 이건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 의원은 그거보다 한 수 더 내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양자 구도로 가면 어차피 김부겸이 이길 거니까 판을 흔들어 보자. 그래서 3자 구도로 가자. 일단은. 그럼 3자 구도로 재편이 됩니다. 그런데 보수 후보가 둘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수 후보 단일화 카드가 있어요. 단일화 카드가. 그리고 지금 주호영 9명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 중에 3명이 컷오프 됐는데 주호영 의원이 가장 거의 유일하게 뭐라 할까요? 그 당권파 노선과 좀 다르게 중도보수, 개혁보수 유일한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6명 이제 그 경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중도보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대구 유권자 중에 무투표라든가 역투표를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가 있어요. 투표 안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까지. 무투표 또는 아예 뭐 국힘이 폭삭 망해야지 새싹 돋는다 해갖고 역투표를 하겠다는 이런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결집을 시켜가지고 단일화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여론조사가 이것도 또 뭐 변화가 있겠지만 좀 새로운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놔버렸다.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 한 번 무소속 당선 경험이 있잖아요. 2016년도 총선에. 있었죠. 당시에는 무소속 돌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당선이 됐고 결국에 찐박 공천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감이 그렇게 결집이 됐는데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당시에는 민주당은 변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 상당한 변수인데다가 변수를 넘어서 거의 상수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부겸 총리가 2014년도에 그 대구시장 선거 한번 출마했을 때 보니까 40.3%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출발점이 한 40% 언저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10% 게임인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다. 이런 지금 이제 신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과연 이렇게 찢어졌다 다시 붙이는 시너지가 날 거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거냐 이것도 상당한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 선거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공천 단계에서 관심을 받는 게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약간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하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랑. 근데 어쨌든 지금 컷오프가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양자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면 뭐 주호영 의원에게도 그리고 당에게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의원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주호영 의원의 어떤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이번 주네요. 그 김영환 충북지에서 가처분 그 신청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번 주 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호영 의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가처분을 김영환 그 지사 하는 거 보면 자기 것도 어떻게 된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당에서 컷오프 됐다라고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법적인 해결이 무망하다라는 게 이번 주에 그 김영환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그 조건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식의 이제 삼자 구도를 통해서 막판 단일화가 유일하게 그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은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럼 주한 연대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여전히 충분하다. 그거는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 어제 그 주호영 의원이 채널A에 내가 무소속 결심하면 그건 자동으로 그 저 한동훈 전 대표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채널A 그렇게 얘기를 기자들이랑 했더라고요. 통화를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한동훈 전 아니 대표가? 만약에 정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다면 네. 조호영 부의장으로서는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이 당연히 고민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대구에서의 어떤 대중적인 소구력이랄까 동원력이랄까 이걸 목격했잖아요. 손을 못 잡을 이유가 없겠죠. 다만 그랬을 경우 국민의힘하고 단일화가 이게 될까? 물론 이제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다 내주겠다 싶으면 뭐 중앙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 간의 단일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중앙당에서는 끝까지 그에 대해서 아마 방해하려고 나올 거고 지금 어떻게든 이제 그 한동훈한테 정치적인 공간을 내줄 수 없다. 이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현재 지도부는. 그리고 이제 이 단일화가 결국엔 주호영 후보가 우위에 있을 때 이를테면 지금 3자 구도에서 단일화를 통한 역전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3자 구도 형성해가지고 초기에 딱 여론조사 까는데 본인이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흡수하려고 나올 거야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완전히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꼬이는 거죠.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대구에서는? 저는 모르는데 하여간 뭐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기동량을 해보니까 추경호 아니면 뭐 그 기업인 출신의 최은석 뭐 아니겠느냐 두 사람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는데 두 사람 다 좀 뭐 한 게요. 추경호 의원의 경우는 지금 그 계엄의 날 그 표결 방해한 거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시작되죠. 또 한덕수 그래서 대구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1심에서 징역 23년 받았는데 또 계엄의 밤에 그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해서 7분 몇 초 통화한 그 기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대구가 추경호 개인의 사법 리스크의 볼모가 돼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구분 몇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최은석 의원은 신선한 카드긴 한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 인지도라든가 존재감이 뭐 이렇게 뭐 돋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김부겸 대 추경호, 김부겸 대 최은석. 그러면은 이게 무난하게 지는 카드 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도까지도 이제 주호영 의원이 고민을 하고 거기까지 결정을 고민하고 하시겠죠? 있다고 봐요, 저는.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진짜 국민의힘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미 뭐 이제 컷오프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육자 경선을 치르는데 의도가 있었는지 뭐 의도까지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추경호 의원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최은석 후보를 살짝 이제 공관위원장이 띄웠습니다만 인지도 면에서나 중량감 면에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익숙한 선택으로 갈 텐데 그러면 대구 시민들한테 대구가 내란의 도시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 돼요. 아니 추경호 의원은 확정은 안 됐지만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까? 시작되잖아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그리고 그 재판이 굉장히 위험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뭐 한덕수, 이상민 쭉 사례를 보십시오. 구속영장을 피했을 뿐이지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보궐선거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대구가 이제는 국민의힘의 따놓은 당상 잡아놓은 물고기에 이어서 내란의 도시가 될 거냐 이런 프레임이 작용하면 힘도 못 써보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이른바 추진연대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달성. 그 보궐선거에 네, 이진숙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가서 그럼 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진숙 보궐 후보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윤 어게인 라인이 돼버려요.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네.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네. 들어가게 되는 거다. 네. 이게 대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보궐선거에도 언급되는데 어제는 또 경기지사 차출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강하게 거부한 거 아닙니까? 어제 강하게 서울 와서 거부하고 기자회견 있죠. 하면서 네. 기자들하고 그 질의응답하는 걸 봤더니 대구시장 이외에는 생각한 바 없다. 보궐선거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토하겠다. 근데 대구시장 그 네 글자에서 방점은 대구에 있어요. 그렇죠. 시장은 가로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대구에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경기지사는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뭐 거라고 일부 지금 보여지거든요.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고성국 씨도 얘기하고 뭐 강용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사지로 가는 거죠. 지금 뭐 흥미로운 구도 이를테면 뭐 추미애 후보가 된다고 네. 전제하고 3인 중에서 거기에 이제 이진숙이 가서 일종의 이제 그 아주 강성 여성 후보들끼리 충돌하면 뭔가 이게 거기서 경기지사 빅매치가 선거가 지금 되겠네요. 아주 큰 열세인데 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흥미로운 스토리일 네. 뿐이지 현실에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로라고 보고요. 아니 본인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억울하게 여기서 컷오프 당했는데 대구에서라도 이 재보궐선거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 입성해야지 경기지사 뭐 떨어지는 게 100%인 선거에 갈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진숙 후보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또 어제 나경원 그 의원께서 한 마디 거두셨더만요. 네. 대구로 반드시 전략적 재배치해야 된다. 뭐 거기 이제 지도부의 속내가 대충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하면 뭐 국감 스타가 될 거다 이런 네. 말을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이제 전남 광주 통합되니까 16개 아니에요. 네. 지금 15개를 경북지사 빼놓고 15개를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대구시장 선거판이 16개 중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이번 대구시장 판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게 누구예요? 뭡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지사는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 이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 인물난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부터 뭐 김문수 전 뭐 후보. 근데 다 손살이 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지사는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그 그 뭐 제가 그 당권파들의 그 저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3파전으로 좁혀져가지고 네. 경선을 하게 될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될 경우를 이제 상정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이 아마 그쪽 후보를 보고 또 뭔가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도 못 찾는데 그때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4년 전 경기지사 선거 때 굉장히 무리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그렇죠. 그때 출마했는데 네. 김은혜 후보를 꽂아가지고 사실상 주저앉히고 선거 결과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김은혜 후보마저 지금 출마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안철수 의원 손사래 의원들도. 치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뻔히 안 되는 선거에 당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마 후보를 냈다라는 정도의 의미 이상의 결과를 못 만들어낼 분들이라는 걸 아마 국민의힘에서 느끼는 것 같고 오죽하면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미 경기지사를 2번이나 하셨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와가지고 경기지사 선거에 그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선거에 또 출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이게 큰 이 전쟁이 열리고 큰 전장이 경기도에서 펼쳐지는데 장수가 없으면 대장이 나가는 거다. 장동혁 대표 나가시라. 제가 몇 차례 권했어요. 아, 몇 차례 권하셨군요. 아니 그런 게 정치적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험지를 띄워라 이렇게 권하셨군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약간 지방선거의 목표로 서울 이제 부산을 잘 치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이제 그걸 약간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뭐 조선일보 인터뷰 때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부산이 문제가 아니면 대구가 지금 가장 핫하다니까요. 대구를 방어해낼 수 있을까? 서울 부산 아니고 대구다. 오히려 이제 그게 전장이 서울 부산도 중요하죠. 근데 대구마저 지금 함락될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의 어제 그 인터뷰는 이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좀 한가한 인터뷰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황을 전혀 네. 인식할 수 없는 서울, 부산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이제 뭐 서울 부산 선거가 원래 모든 선거에서 격전지입니다. 그렇죠. 격전지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데잖아요. 거기를 수성하면 대구는 이제 이긴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대구 경북은. 정말 대구가 이긴다고 보는 게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일까 싶어요. 본인들이 대구를 저렇게 핫한 선거로, 사실은 대구 선거가 이렇게 핫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김부겸 총리가 나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제 보수의 아성이고 텃밭이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결집을 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다. 근데 이제 공천으로 저기를 잘못 휘저어놔 가지고 결국에 민주당한테 큰 기회를 주고 자중질환을 지금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대구를 잘 언급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부러 아닌가. 대구를 언급하지 왜냐하면 않고. 주호영 부의장을 자극할 수도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주한연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현실이 가혹하면 사람이 외면하게 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보면은 머릿속이 무정부사 상태인 것 같아요. 이분이 당대표로서 선거 리더십을 전혀 발휘 안 해요. 이정현 대표 뒤에 서가지고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뭐 이러고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면 그때 일부 조금 이제 바꾸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이 대구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당 대표가 선거의 최선두에 나서서 전략을 제출하고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공천 과정에서부터 공관위원장 뒤로 숨는다면 선거 어떻게 지휘하겠어요? 게다가 반깁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당대표가 유세하러 간다 그러면 2018년에 홍준표 전 대표 사례도 있지만 그때보다 더 안 반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흰색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씁쓸한 전망마저 벌써 나오잖아요. 자, 일단 오늘로써 이제 6.3 지방선거가요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공천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계속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름을 또 거론하고 있네요.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앞서 미디어 대변인 이혁재 씨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하나같이 그렇게 사람이 없나? 막 이런 얘기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습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출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흘러간 인물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나왔던 뭐 박민영 전 대변인이라든가 이혁재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과 이 관통되는 한 단어가 뭐냐면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 그냥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한 방식으로 퉁치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실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반성하고 쇄신하고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될뚱말뚱한 이 시국에 과거는 묻지 말고 그냥 다 용서하고 갑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두 분이 이미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신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미 당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건 이 두 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말씀하시는데 유승민 전 의원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은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 보수 재건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다면 네. 오히려 당내에서 다선의 중진 의원 또는 직전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셨던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은혜 전 의원 지난번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빙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지금 의원께서도 지금 그 경기도에 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왜 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순간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참여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지방선거 68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헤쳐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